토일 잘 쉬셨습니까? 다시 돌아온 월요일 밤이고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지수는 강한 상승 모멘텀은 없었던 만큼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여러 국내외 이슈들에 따라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모습 보였고요.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장부터 함께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하면서 1,140원대까지 내려가는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148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안정된 흐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오늘은 0.49% 상승한 2,403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하면서 87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1,380억, 기관은 840억가량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에 개인들은 덜어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적으로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이 2,018억가량을 홀로 이끌었고요. 외인과 기관은 함께 순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관의 매도세, 카카오게임즈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의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도 규모가 크게 나타났던 건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상장한 지 한 달이 지나 기관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서 435만 주가 풀렸고요. 상장 이래로 최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7.3% 하락하면서 5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특징주로는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서프라이즈를 안겼지만 증시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기대감을 받았던 배터리 사업 부분의 성장이 아닌 석유화학 부분의 호조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2.8% 빠지면서 67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오성 첨단 소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의료용 대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기대감을 받은 건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3,630원에 마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했던 테마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약화됨에 따라서 오늘은 여행과 호텔, 항공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여행 관련주 그중에서도 구해줘 스탁의 종목 원탑입니다. 노란 풍선이 16% 상승이고요. 레드캡 투어, 모두 투어 등 6에서 12% 급등입니다. 이어서 항공주도 살펴보시면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 조금씩 기대감을 다 받아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5% 이상 상승한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강원랜드가 오늘 다시 강세입니다. 7%대 상승 마감이고요. 파라다이스도 함께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이외에도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화장품들까지 다시 강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테마 내에서도 섹터 내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제는 좀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또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유튜브로도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다시 돌아온 월요일 밤,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영우,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든든한 두 분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많은 종목들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먼저 사연들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게시판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사고 싶은지 또 어떤 업종에서 살펴봐야 될지 이런 내용들 궁금한 점들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해 보시면 MTN 구해줘 스탁이라는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바로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바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구해줘 스탁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성향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종목, 어떤 업종과 테마 내에서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고민과 사연들 함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함께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코스피 권영우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400선을 또 다시 넘어섰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12거래일 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넘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하게 올라주진 않아서 속이 조금은 답답합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시장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힘든 부분은 장이 상승할 때나 뭐 하락할 때보다 시장이 지루하게 움직일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제가 장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수고했다 용어야 이렇게 지었는데 예. 글쎄요, 이 그동안 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거다, 뭐 고점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 달러 강세가 있었거든요. 그 근거로 해당했던 부분은 달러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이 더 이상 신흥국, 특히나 중국, 아시아 쪽에 유입이 되지 않고 미국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를 띠면서 오늘자도 봤겠지만 환율이 굉장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 좀 방어적인 모습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시가 뭐 엄청 오르거나 뭐 하락하기보다는 어떤 방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배경에는 사실 달러 약세가 근거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건 뭐냐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에 대한 배경이 바로 중국에서 위안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선물한 거래할 때 이 증거금, 선물한 거래 시 증거금을 20%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0%로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안을 거래할 때는 담보금을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만큼 담보금을 없애도 된다라는 거죠. 위안화에 대한 수급에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 절하가 아닌 어떤 절상 시점에 인하한 것은 변동성 어느 정도 용인하고 시장이 좀 더 맡기겠다. 근본 조치로 인해서 역내 위안화의 어떤 단기 절상 속도는 약간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중국 경기가 달이 거듭해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주요 경기 지표인 서비스 PMI 지표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달러 약세가 한 번 더 재차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 보합권 흐름 내에서 좀 답답했던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셨다라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또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코스피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내에서 너무 등락을 거듭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칼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또 혼조세이긴 합니다. 업종별로도 그렇고 시총 상위주들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 앵커님께서 앞서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없는데 그래도 굳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 네. 직장 상사하고 식사를 하시면은 재밌나요? 불편해요. 네,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거부할 수는 없는 자리이긴 하잖아요. 거부할 수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사실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은 코스닥을 보면서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는 상사와의 식사 이런 부분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뭐 장 초반에 좀 약간의 그 부침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전반적으로는 내내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뭐 코스피는 그나마 낫죠. 메이저라 불리는 외국인 기관 이들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매도를 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수급적으로도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고 좀 그 특정 밴드 내에서 제한적인 등락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오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계속적으로요. 변동성은 축소된 형국으로서 좀 약간 지루한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로서는 좀 조급함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이런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때문에 참 시장 진입이라든지 대응해 나가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 좀 감내하시고 참아낸다라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보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주요 이평선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들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이런 부분들 오히려 더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었듯이 61선을 이탈하게 됐었습니다만 바로 V자 반등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이평선입니다. 21선이라든지 하는 주요 이평선을 이렇게 살짝 넘고 좀 어찌 보면 넘는 과정에서 좀 확대되는 이격이 조금은 축소되는 이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힘을 비축하는 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점프를 한다면 어쨌든지 간에 다리는 살짝 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점프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은 양호한 건전한 이 과정이다라고 보시고요. 분명히 또 직전 고점 라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근에 거의 근접이 되면 한 차례 더 쉬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또 우호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된 만큼 이 직전 고점도 분명히 넘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20선을 넘은 그런 부담 때문에 살짝 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재미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내 그러지는 않겠죠. 곧 재미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생각만 해도 조금 다소 지루하고 불편할 수 있는 상사와의 식사로 오늘 코스닥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좋아지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전히 직전 고점까지도 넘을 수 있다라고 본다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이야기하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전반적인 시장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 구해드린 종목들 또 중간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좀 해주실 얘기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7%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짚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제가 지난번에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아직은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의 차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차량 영상 기록 장치 내비게이션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종목이 기업의 상승의 모멘텀을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카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ADAS, HUD 등의 제품들을 선정하고 개발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당장 지금보다는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율주행 테마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추세선 하단 부근을 아직도 이탈 안 하고 있죠. 최초로 거래량이 유입되었었던 이 부근에 대한 수급이 아직도 안 나왔다.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줬다라는 것은 아직도 한 발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세선 하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굳이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로 꼽아주셨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슈팅이 나오면서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흐름을 짚어봐 주셨으니까요. 홀딩 하시면서 수익 더 챙겨보시는 전략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 저희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SV인베스트먼트, 바로 전문가님 종목이었거든요. 저희가 9월 29일 날 매수 처리가 돼서 지금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65%가량 최고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900원 구간에서 매수 처리가 돼서 저희가 8,000원 구간까지나 수익을 잘 챙기고 있는데 SV인베스트먼트 지금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을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 사실 이 기업적인 어떤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이 SV인베스트먼트 아시다시피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1,000억 정도 챙긴 그런 창투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창투사 종목들은 여러 분야의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로 섞여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V인베스트먼트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자회사 이뮨메드의 임상을 앞두고 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오랜 기간 조정 끝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하죠. 이때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 이 지지력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시세가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챙기면 좀 좋은 자리인데 아직도 추세가 죽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SB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익 챙기신 우리 시청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단기간에 65%가량 수익 너무 축하드리는데요.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추세 아직 여전하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봐도 좋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또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충성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중간 점검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이 시점에 또 얘기해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프리카 TV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역시 지난주에 등장했던 종목이고요. 58,000원 구간에 매수해서 67,700원까지 또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또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이 종목은 기누브에서 뭐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길 원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셔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었는데 네. 뭐 지금 뭐 수익적인 부분들은 좀 미미합니다만은 뭐 앞으로 이제 상승률은 더 이제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요. 트래픽 증가와 함께 광고 매출 증가가 일단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분히 뭐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주가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개월 동안 내내 밀리기만 한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강한 그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주요 이평선이죠.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을 안착하는 바로 이 과정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상당히 견조한 이런 그 주가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움직임 보면은 역시나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바닥권에 있는 만큼 역시나 그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여전히 저가 매수에 유입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메이저의 수급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들 유입이 되고 기간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또 그중에서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의 매수 유입 들로 인해서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 매수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모멘텀, 뭐 실적이라는 그 모멘텀이 뒷받침되죠. 그리고 뭐 수급, 유동성 역시 뒷받침되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보셔야죠. 세워드렸던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그 단기 목표치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의 그 구간이었는데 역시나 그 유지하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은 뭐 시간과 정도의 문제이지 뭐 엿보지 못할 가격 라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느긋하게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지난주 사연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아프리카 TV로 구해주셨었고요. 뭐 다소간의 등락은 있더라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보면 되겠다라고 중간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계속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조금씩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S폴리텍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고요. 뭐 비슷한 흐름으로 남겨주셨던 사연인 것 같아요. 오늘 7,49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저희가 목표가를 9,000원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 제한적인 등락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는 게 코로나 관련 공부 차원에서 볼 종목, 우리가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서 공부 차원에서 보고자 올려주셨던 사연이에요. 그에 맞춰서 선정을 했는데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 방지 차원에서 투명한 아크릴로 된 이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아직 별다른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을 뿐 이거는 시장 전반적인 쏠림 현상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한 차례 탄력이라든지 또 반등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슈팅 과정에서 관련 적절한 대응만 잘해 나간다면 역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옆으로 기는 과정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큰 틀로 본다면은 박스권 내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크게 잡는다면은 이러한 박스권, 최근에는 박스권 상단을 넘는 그 슈팅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내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지지가 될 만한 부분들 하단은 명확합니다. 또 박스권 내에서도요,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박스권 상단을 넘는 그 과정은 그려지리라 여겨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들은 미미합니다만은 이 거래가 수반이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한 차례 박스권 상단을 넘는 이 슈팅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딱 그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와 근접된 가격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탄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분명히 거래 수반과 함께 그런 그 과정은 있으리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도 역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그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S폴리텍 목표가 9,000원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성공 사례와 또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후에는 저희가 종목 구해드리고 또 성공 사례 또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간 점검해드린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의 사연 만나러 바로 출동합니다. 삐뽀 삐뽀 오랜만에 사이렌 울려봅니다. 자,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할 텐데요. 혹시나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받아보고 있고요. 채팅창에 아직도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받는 번호란에 샵 9100 문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만 보내셔도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들로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 털어놓기엔 문자란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텐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입력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의 첫 방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 잘 참고하셔서 글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또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사연들 만나보는 동안에도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장 정리하고 또 중간 점검하는 동안에 사연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나홀로라는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띕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주주 요건 강화이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걱정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좋은 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나홀로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릴지 키워드 먼저 살펴보시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한 뉴스일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대주주 요건 강화 얘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찾는다라고 남겨주시진 않았는데요. 이 걱정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수익이 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계시는 권영우 전문가님도 그럴 것이고 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걱정이 아닐까 하는데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체 또 섹터를 정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긴 하죠. 어떤 네. 업종을 따로 짚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막판에 매매 팁이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냥 팁 정도로만 일단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팁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막판에 그 있잖아요. 네, 일단은 선정한 종목은요. 쌍용양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 네. 친숙한 종목이 아닐까 한데 사실 이 종목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자의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정도까지 거래가 좀 정지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배당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주주 여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일단은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연말로 갈수록 이제 10조 원 이상의 그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시장을 제한하는 요인인 거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물량들이 출회가 된다면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자금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곳은 이 배당 쪽, 네, 배당주들이 이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배당주를 선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 전통적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실적들이 좋지가 않았죠. 실적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배당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또 주가들이 좀 재미없는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도 그만큼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시기상 보통 9월에서 10월 정도면은 이 배당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집니다. 스물스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요. 또 뭐라고 할까요? 이 배당주 중에서도 이 고배당에 속하는 이들 종목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쌍용양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감자다 뭐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7.8%의 고배당 종목으로 속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 한번 이 배당 쪽으로 한번 관심을 두어도 어찌 보면 이 배당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차트를 보실게요. 실적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꾸준합니다. 네, 꾸준하죠. 물론 이제 여타 기타 요인에 의해서 19년도 작년이죠.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 이익적인 부분들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올해 바로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뭐 내년도 그렇고요. 내후년도 그렇고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이라는 것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이 종목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시장 뒤숭숭한 분위기로 인해서 좀 내려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반 경직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자니 바로 이 정도 구간이죠. 어찌 보면은 지지선은 그만큼 좀 명확한 이러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은 시세 차익 어찌 보면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살짝 더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본연의 이 배당적인 부분들을 노리고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같이 구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물론 이제 감자 거치면은 가격적인 부분들은 수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를 염두에 두고서 또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나중에 수정된 가격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드릴 텐데 현재 가격선에서는 약 5,300선을 잡겠습니다.
뭐 120선 정도의 그 이평선이죠. 여기는 네, 지켜지는 선에서 그래도 대응하자는 겁니다. 때문에 손절가는 5,3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요. 이 부분을 잡죠. 약 그 고점 라인대가 되겠습니다. 마디 가격인 7,000원 정도 선을 잡고서 뭐 대응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쌍용 양회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날이 선선해지면 배당주, 고배당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관련해서 구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이번엔 꼭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구해줘 스탁 통해서 또 수익 챙기신 시청자님인 것 같은데요. 김건우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전문가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SV 인베스트먼트 수익 감사합니다. 더 올라갈 줄 꿈에도 몰랐네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금 회복하려면 멀었다라고 하시고요. 염치 없지만 구해줘 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자, 이 사연 키워드 먼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자, 정말 뿌듯하고 또 감사한 사연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 통해서 수익 잘 챙기셨다라고 하시니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손실을 좀 완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좀 멀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수익 랠리 이어갈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권영우 전문가님께서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주셨으니까요. 이번에도 좋은 종목 하나 구해주시죠. 네, 제가 구해드릴 종목은요. 네. 이렌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이요. 네, 종목 코드는 054210이고요. 자, 해당 종목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그다음 충전기를 생산해서 글로벌 휴대폰 업체 공급을 하는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입니다. SDI입니다. 자, 내일 어떤 날이냐면요. 아이폰 12가 출시일인데요. 자, 이것이 단지 출시한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날을 계기로 스마트폰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동안 집콕 쪽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집콕 쪽이 많이 늘어났고 저 역시나 집에서 취미 생활을 많이 즐겼고요.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취미 생활을 많이들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보통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뭐 너튜브도 보고 뭐 머니투데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집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이 핸드폰이 그만큼 내구성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많이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또한 이 해당 종목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테마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주커버그 CEO가 이제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글로벌적으로다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렌텍도 해당 테마가 다시 한번 엮이면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AR,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복합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주요 그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전부 이탈하면서 쭉 횡보하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와줬죠. 그런데 어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241선 부근에서 두 번이나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241선 부근이 꽤나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241선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은 대거 유입이 되어졌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평선, 241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상승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이때는 전고점 부근까지도 거의 가까이 왔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면서 241선 부근을 재차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줬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전고점 부근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정말 더 큰 시세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900원 이렇게 잡고요. 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5,900원 잡고요. 목표가는 7,100원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렌텍으로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저도 애플 유저라서 아이폰 12 나오면 바로 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부품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또 아이폰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렌텍 같은 경우 목표가 7,100원까지 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5,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또 다음 분 사연 만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역시나 너무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고민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끝번호 2008 김연수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주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살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또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고민 잘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김충성 전문가님 한번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그전에도 굉장히 잘 구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뜬금없이 우리 권영우 전문가님께서 취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저는 사회인 야구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취미가 뭐예요? 전문가님? 취미 너튜브 찍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취미는 그 너튜브에서 네, 맛있는 거 먹방, 많이 드신다고. 네, 먹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냥 어디까지나 취미로 하는 거여서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인데 네, 채널 만약에 개설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네, 네. 이제 머니투데이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홍보를 하러 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성 전문가님. 네, 수익 잘 내는 사람들은 취미도 역시 돈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돈 되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 네, 일단 그래요. 여러분들 돈 될 수 있는 종목 골라왔습니다. 네,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을 골라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공정용 그 장비라든지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대부분 제조 공정에서의 그 증착이라든지 식각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아이템을 주로 납품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 공정이 되게 미세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당 이 재료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쪽에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이 오션브릿지의 그 주요 제품이 이 공정 재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3D 낸드가 생산이 된다거나 또 디램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몇 년간 또 지속되어 온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그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오션브릿지의 그 제품들이 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납품 물량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 1년 동안 그 준비해 왔었던 HF 가스라든지 하는 반도체 그 소재 국산화도 바로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 이 양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좋은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보입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물론 이제 2019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쳐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매출, 영업이익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올해라든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투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여기 찍히게 될 숫자들은 늘어나는 부분들, 또 혹시나도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는 기타 다른 기관권으로도 매수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한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들에 의한 주가 관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가속화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턴어라운드의 가속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어찌 보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좀 제한적인 등락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메이저로 의한 수급이 이렇게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못 넘겠으니까 거래량 수반과 함께 다시금 이 박스권 상단을 넘는 상황이라면은 바로 직전 고점까지도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바로 전고점이죠. 전고점의 가격 약 22,000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넓게 보겠습니다. 최근 저점이 형성됐던 라인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가격을 보자니 15,000원이란 말이죠. 네, 15,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션브리지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눈여겨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8863 한생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제 날씨가 추워지네요. 앵커님 항상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근데 휴가 나왔는데 휴가 기간 동안 볼 종목 구한다라고 하시네요. 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충성 바로 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우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세코닉스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휴대폰, 렌즈, 그리고 차량용 렌즈도 같이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 현대모비스, 르노, 삼성, 미국의 젠텍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은 지금 자율주행 테마 요새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아직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다가 그다음 241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죠. 저항 받았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8,000원에 손절가 6,500원 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세코닉스 구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권영우, 김충성 전문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